안녕하십니까, 유범주입니다.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우리 신용장에 대해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일단은 신용장을 시작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신용장이 도대체 뭔지라고 하는 신용장의 정의를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과 관련하여서 신용장의 절차도,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용어의 정의라든지 신용장의 종류, 이런 식으로 조금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신용장이라는 거는 Letter of Credit이라고 해서 Letter of Credit이라고 해가지고 LC라고 불러요. LC. 저는 앞으로 신용장을 전부 다 이제 LC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LC.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신용장은 뭐냐? 한마디로 정하면요.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에요. 조건부 지급 확약. 네. 조건부 지급 확약. 네. 여기 보시면은 조건부 지급 확약이에요. 이걸 조금씩 분석을 해볼게요. 지급 확약. 여기서 말하는 은행이라는 건요, 수입국 은행이에요. 수입국 은행. 수입국 은행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라는 건요, 즉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부라는 것은 바로 서류 심사에 따라 서류 심사를 실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 확약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출자에게 지급한다는 거. 수출자에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꼼꼼한 내용도 될 일이 안 썼어요. 큰 틀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수입국 은행입니다. 즉, 이 말인 즉슨 셀러와 바이어 거래 간에 누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은행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은행이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은행이 개입을.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은행이 개입하는 거래는 아시겠지만 뭘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환어음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네, 이 개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절차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신용장 절차도입니다. 네, 신용장 LC의 절차도. 네. 자, 여기 동그라미 제가 그려볼게요. 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모. 다시 말해서 동그라미는 같은 주체고요. 세모도 같은 주체인데 국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셀러, 수출국이고요. 여기는 바이어, 수입국이에요. 자, 같이 보시면은 둘 사이에 뭘 체결하느냐? 계약을 체결하겠죠, 계약. 그러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뭘 논의하느냐? 결제 조건을 협의할 거예요. 이 결제 조건을 뭘로 지금 정한 거예요? LC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신용장이라는 거는 수입국의 은행의 역할을 하는, 즉 은행의 지급 확약이라고 해서 수입국 은행이 지급을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LC의 발행은, 이 신용장, 여기 보시면 신용장의 발행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발행은요? 발행 이꼴, 그렇죠, 수입국 은행이 한다는 거예요. 수입국 은행. 수입국 은행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입국 은행. 자, 그러면 바이어가 자신의 거래 은행에게 LC에 대한
개설을 의뢰합니다. 의뢰. 그러면은 이 은행이, 요 은행이 큰 문제가 없으면은 매매계약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LC를 개설을 합니다. LC 개설. 즉 LC 개설 의뢰를 하는 거고요. 바이어는요. 그러면 이 은행은 LC를 개설했다 그래서 무슨 은행으로 부르는 거예요? 개설은행 또는 발행은행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개설된 LC를 바이어가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와 관련된 모든 지급을 수출자, 셀러한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LC를 셀러에게 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이 수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국이고 미국이 수입국이에요. 근데 뉴욕에 있는 은행이 여러분한테 서류 보낼 수 있나요? 모르죠. 반대로 저 역시도 미국에 있는 은행한테 서류를 바로 보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수입국 은행,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수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수출자한테 신용장을 보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절차는 사전에 다 논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걸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자, 여기도 이제 은행인데 신용장을 요렇게 전달해서 여기에 LC를 전달해주는 은행이에요. 무슨 은행이라고요? LC를 오로지 그냥 뭐만 해준다고요? 그냥 통지만 해줘요. 통지. 그래서 무슨 은행? 통지은행이라고 하는 통지은행. 그럼 그렇게 LC가 도착한 순간 이제 셀러가 바로 뭐 준비하느냐? 요렇게 선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선적 준비. 선적 준비에 들어갑니다. 선적 준비를 한다면 당연히 물품 준비하겠죠. 그 다음에 서류 준비하겠죠. 아시겠지만 서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BL, 그 다음에 커머셜 인보이스 CI, 인코텀즈 조건에서 보험이 들어간다면은 인슈런스 폴리시라고 하는 보험증권, 그 다음에 셀러가 발행하는 패킹 리스트,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의 서류를 합쳐서 그냥 이렇게 부를게요. K서류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K서류요. 그럼 이렇게 셀러가 선적 준비를 통해서 K서류가 전부 다 구비가 되면 이제 이 서류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바이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은행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셀러 역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이 있겠죠. 거래하는 은행. 여기다가 K 서류를 제시해 줍니다. 제시. 그러면 이 은행은 그 제시된 서류를 일단 받고요. 아시겠지만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요? 서류 심사를 실시한다 그랬죠. 지금 셀러가 서류를 제시한다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결제,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제, 돈 받으려고요. 네. 그러면 은행이 그에 따라서 서류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yes. 문제가 없으면 그에 따라 뭐를 지급하는 거예요?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대금을 지급. 우린 이제 이거를 일단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거래라고 예를 들어 볼 거예요. 100불짜리 거래. 자, 여기서 하나 주목하실 거. 서류가 들어가고 요거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서류가 들어가고 그에 따라 대금이 오가는 이 일련의 과정, 서류가 들어가고 그에 따라 대금까지 받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내고. 한글로 내고라 그래요. 내고. 이게 이제 조금 옆에서 쏘면은 여기입니다. 내고, 즉 네고시에이션의 약자 네고예요. 네, 네고.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은행은 엄연히 따지면 이 은행은요, 이 해당 서류를 지금 그냥 가져간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100불이라는 거 돈 주고 산 거예요. 이 100불이라는 돈을 주고 산 거죠.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 이 은행은 이 서류를 100불 주고 샀다. 이렇게 해요. 우리 뭔가를 돈을 받고 파는 걸 매출, 돈을 주고 사오는 걸 매입이라고 하죠. 무슨 은행? 매입은행이라고 해요. 매입은행. 네, 매입은행. 근데 여러분 이 매입은행이 선적 서류에 대한 서류 심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입은행은 지금 아시겠지만 본인 계좌에 주머니에서 100불 나갔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100불이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이 서류 매입은행은 자기 돈 100불 내주면서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서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이 K 서류는 누가 필요하니까요? 개설은행을 통한 바이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K 서류를 보냅니다. K 서류를 송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개설은행 역시 K 서류를 받은 개설은행 역시 또 서류 심사를 해요. 추가로 또 한 번 더 서류 심사를 하고요. 서류 심사한 다음에 예스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이 은행에다가 얼마 보내줘요? 자기 대신에 돈을 줬으니 100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은행 입장에서는 100불 상쇄되고 플러스 알파로 뭐 취득했어요? 수수료 취득했으니까 매입은행도 빠지면 됩니다. 수출자는 아까 돈 받았으니까 그냥 빠지면 되는 거고요. 물론 매입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수출자가 지불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계좌가요? 지금 이 개설은행의 계좌가 마이너스 100불이 된 거잖아요. 매입은행에게 100불을 주었으니까요. 근데 추가로 뭐를 또 가지고 있어요? K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K 서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들어있어요? BL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BL을 지금 누가 가장 필요로 해요? 바이어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하나 더 바이어가 이제 자 돈 들고 빈손으로 다시 말해서 돈 들고 은행을 방문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빈손으로 은행을 방문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 이게 뭔 소리냐? 개설은행이 바이어한테 통지를 해요. 지금 너가 받고 싶어하는 서류 도착했으니까 너 돈 들고 와. 이거는 일람불 방식이에요. 일람불. 이른바 동시결제. 우리 선동후 배웠죠? 동시결제. 반대로 빈손으로 가는 건 뭐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는 기한부예요. 기한부. 이거는 뭐예요? 후지급. 외상 후지급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일람불이라고 칠게요, 제가. 예, 일람불이라고 가정할게요. 예. 그러면 당연히 바이어가 뭘 내줘야 돼요? 그렇죠. 100불을 넣어주고 플러스 알파로 수수료까지 넣으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서류? K 서류가 온다는 겁니다. 끝! 바이어가 이렇게 자기 돈 나갔지만 K 서류에 있는 BL을 통해서 물품을 확보하고 그 물품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미 지출한 돈을 메꾼다면은 거래는 끝나겠죠. 이게 기본적인 절차도예요. 천천히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서 진행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은 주위에 당사자를 당사자요. 네, 보시면은 일단 셀러는 수출자지만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결국은 모든 수익을 가져간다 그래서 셀러를 수익자라 그래요. 수익자. 수익자라 그러고요. beneficiary 교재에 나와 있고요. 바이어는요, 실제로 여길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바이어가 뭐를 의뢰했어요? LC 개설을 의뢰했죠. LC 개설. 그래서 바이어를 뭐라 그래요? 개설 의뢰인이라 그래요. 어플리컨트 또는 발행 의뢰인. 이 명칭 꼭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출국 은행이 있고요. 수출국 은행. 수입국 은행이 있어요. 네, 수입국 은행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출국 은행은요,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에요. 통지은행과 매입은행. 수입국 은행은요, 개설은행이에요. 개설은행. 네. 근데 어떤 분은 궁금해하세요. 혹시 여기에 있던 셀러가 왜 다시 서류를 이렇게 주지 않았나요? 왜 매입은행이라고 따로 줬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인데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개설은행이 수출국에 있는 은행한테 너 혹시 통지하면서 서류도 매입을 해줄래? 라고 같이 물어봐요. 같이 물어봐요. 네. 근데 실제로 이 통지은행이 내가 그러면 통지, LC 신용장 통지와 그에 따른 서류 매입도 내가 같이 할게. 그러면 통지은행이자 곧 매입은행이 되는 건데요. 어떤 통지은행은 나는 그냥 통지만 할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매입은행을 따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건 뭐 간단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장에 대한 정의, 그리고 신용장에 대한 절차, 그리고 신용장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장 명칭대로 부르는 말들. 통지은행, 매입은행의 수출국 은행이라는 거 이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게 바로 제가 일단 44쪽에 일부 설명을 했는데요. 확인은행 같은 거 44쪽 하단에 5번에 확인은행 같은 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 뒤에 가면은 신용장 종류에 확인 신용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확인 신용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어차피 이거 자체로 뭐 문제를 내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틀, 요거는 영상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 판으로 딱 정리해 주시고 다음 파트는 45쪽에 신용장의 종류 있죠. 요거 한번 나가보도록 하고요. 특히 아닌 것부터 걸려드리면요. 45쪽에 상단에 7번에 상환은행이라고 있죠. X 해주세요.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